안녕하십니까. 진행 경매 사건 중 선별해서 추천 및 권리 분석을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입니다. 권리 분석을 순서대로 해서 법률, 입지, 기타 하자 여부 가리고 영상 말미에 추천, 입찰가 제시합니다. 오늘 검토 대상 물건은 서울 북부지법 2022 타경 3585번입니다. 감정가 58억 4600 단독주택이고 세 번 유찰 감정가 51% 29억 9,300만원 진행됩니다. 진행일자 2024년 2월 20일 경매신청 채권자 신한은행이고 청구 금액은 21억. 이 금액이 청구 금액을 항상 보는 이유는 금액이 작다든지 후순위 채권자인 경우에는 기일이 경매기일 연기 되다가 경매 취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입찰자께서 그 입찰 최고가 매수 신고할 때까지도 어떤 경비라든지 시간 투자가 들어가는데 허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청구 금액, 경매 신청 채권자. 이 말소 기준 권리로 봤을 때 신한은행, 전신 조흥은행 2004년 4월 14일 설정 최고 금액 13억.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본건에서는. 근데 여기서 전입, 주민등 전입이죠. 1996년. 그러고 보증금 기재 없고 확정일자 받은 기록 없고 배당 종기일이 2023년 2월 1일인데 배당 신청한 기록 없고 이런 경우가 가장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경계에 대해서 알아낼 방법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후에 경매 기록 처음 경매 개시부터 최종 전체 서류를 열람하셔 갖고 판단하셔서 세입자 보증금이 선순위 인수되는 보증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성북동 25-39 이 주택입니다. 지금 이 전면에 보이는 여기 보면 노르웨이 대사관저가 바로 인접해 있고 성북동 성북 힐하우스 조금 한번 바깥쪽으로 다녀보겠습니다. 주차하는 공간이나 차 교차하기에는 도로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성북동 주택이랑은 좀 차이가 많네요. 요새는 이 로드뷰를 잘 활용하시면은 현장 안 가셔도 이런 식으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 다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드뷰를 좀 미흡하신 부분은 현장 답사 시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김모 씨 1996년 근데 주요사항 그러니까 항상 경매 자료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저축은행 상호 변경 전 신한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망 돌아가셨네요. 소유자 최모 씨 및 위 김모 씨 임대차 사실 및 무상 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음. 자, 이게 진짜 정말 우리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구 기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매 진행 중에 어떤 다툼이 있어서 소송 진행되면은 최소한 그냥 신청 사건, 변론 취지, 변론 사실 이런 정도 구성하면서 제출할 서류 준거 서증 이 있을 때 하셔야지 서증 말고 증언이라든지 목격 이런 건 그냥 얼마든지 번복되고 이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금반원의 법칙이라고 그래갖고 어디에 제출됐었던 이 채권자 은행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금융기관 명의의
제출된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 이 서류 준 겁니다. 서증. 이거는 번복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에 얼핏 봤을 때 선순위 세입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유료 사이트나 무료 사이트 그 맹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대법원 경매 사이트로 들어가셔갖고 서울 북부지법 2022장 3585 치시고 그 자료라도 보시고 이 강의 들으시면은 훨씬 도움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 선순위 세입자로 해서 일반인들이 입찰에 저 보증금도 모르고 확정일자도 안 받고 배당 신청도 안 하고 보통 저 애로사항이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네 하는 판단을 유발할 만한 문구 기재도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여기 문구 기재 보시고 세입자 문제는 없는 걸로 안심하시고 다른 문제 점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위치 대충 봤지만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 집 전경입니다. 관리 상태 경매 나오고 하면은 형편없는데 뭐 영화 속에 나오는 저택 같지 않습니까?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 대문 입구 또 그렇고 대문 열고 들어가서 문 출입구 옆에 양 대리석 기둥 같습니다. 이거 이 상태가 너무 좀 특이해서 제가 사진으로 별도로 한번 올렸습니다. 자, 이제 말소기준 권리하고 임대차 뭐 관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세입자 문제는 더 걱정하지 마라 하는 추가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읽어드린 신한상호저축은행 망 최모 씨 및 김 모 씨의 임대차 사실 및 무상거주 확인서가 무상거주 그러니까 그 유상 돈 주고 보증금 및 걸린 임대차나 이런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고 거기다가 김주희 씨는 조흥은행 13억, 신한은행 12억, 10억, 유동화 자산관리 한 30억 설정 최고 금액이 있는데 후순위, 사순위로 김모 씨 아까 그 주민등록 전입만 있는 여기 1996년 명의의 20억 설정 최고 금액 20억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순위 세입자 문제는 본건에서 아예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아예 거론 대상에서 그냥 배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압류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개인 가압류 있고 카드 있고 소유권 이전이 2022년 11월 15일 망 최모 씨 소유권 이전 2022년 11월 15일 압류 성북세무서장 여기서 간단하게 추정을 하면은 상속 등기 후에 상속세 미납인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이 해당 주택에 대한 국세 중 상속세가 거액일 가능성이 있죠. 이 금액이면 한 50% 그냥 추정치로 잡고 절반에 대한 상속세를 안 냈는데 세입자가 있다. 배당 순위 다 뒤로 나가고 뒤로 물려나면서 엉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깊숙이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대상 물건인데 다행히 이 김 모 씨가 자꾸 이름 부르려고 실수하려고 그럽니다.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 건재당권하고 이 세무서 어떤 그 저기 국세 법정 시기 대개 고지서 발송일 뭐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등록 종료일 이 법정 기일입니다. 법정 기일 선호에 따라서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분이 되니까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현황 조사서 살펴봅니다. 이 전입일자 아까 나온 대로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현장 방문해서 법원 직원이 가서 사실 상황을 조사한 서류입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
안내문을 문틀에 꽂아두었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점유자 확인 불능임. 뭐 아마 저 방문했을 때 없을 수도 있죠. 가족들이 발견해서 주민등록표에 작성하였음. 뭐 그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좀 더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4년 근저당 이거 말소 기준 권리라는 어떤 용어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 배당 요구 종기 기록도 있고 여기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저축은행 상호뱅진 중 신한 상호저축은행 명의 망 최모 씨 및 김모 씨의 임대차 사실 및 무상고주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음. 그러니까 재차 반복 기재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효력이 소멸되어 입찰 봐서 입찰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그러한 권리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해당 사항 없음. 아까 말씀드렸죠. 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어떤 자기네들 채권 금액 근저당 대출 금액 회수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물건은 대출이 안 나간다는 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는. 그래서 임의경매는 좀 검토하기가 말소 기준 권리하고 대비하면서 검토하기가 강제 경매보다는 수월합니다. 자, 건물 등기부 한번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수유자 최모 씨 몇 년생까지 있는데 거주지가 일본 도쿄도로 되어 있네요. 이거 제일교포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이 됐는데 상속세 미납부 상태라고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까지 들어가는 이유는 이 해당 우리 검토하는 경매 대상 물건의 히스토리 어떤 내력을 어떤 변동 과정을 거쳐서 보존등기 접수일자 1995년 11월 25일 이걸로 건축연도 건축물 대장의 사용 승인일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건물 얼마나 됐나를 대충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거치는 루틴에 따라서 거치는 권리 분석 과정을 이 정경사 TV 영상에서는 그거 좀 단축하고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 정말 저도 거기에 그대로 영업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돈 이거 40억에 최고가 신고하려면 돈 얼마 걸어야 됩니까? 4억 겁니다. 4억. 4억을 만약 이런 하나하나 검토해야 될 사항을 어디선가는 놓쳐갖고 대책이 없네. 매각 결정 일주일 앞두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물건 명세서 아까 보신 물건 명세서 말고 경매 기록 전체를 열람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 도저히 이 물건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아까 하자 여부 가린다고 그랬죠. 법률상 하자가 있고 사실상 하자가 있고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원상 복구하려면 과다 경비가 지출해야 된다든지 그것도 원주의 어떤 물건은 전원주택인데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경을 한 10억, 20억 들여서 해놨는데 조경 석인이 나무 비싼 거 식재하고 그걸 원상 복구하면은 농지가 되면은 그 주택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자 마지막까지 가리는 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가려야 된다는 걸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하나하나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은 또 왜 보냐? 이거 보지 말고 좀 결론 내리면 안 되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기가. 왜? 문건 접수 내역에 이 회신, 신청서 제출, 합의서 제출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교부 청구가 있습니다. 교부 청구. 교부 청구는 관공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세, 지방세를 나도 돈 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법원 이 경매계 문건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교부 청구로 이 기록이 됩니다. 이 교부권자 성, 000, 성국세무서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상속세로 추정할 수도 있고 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알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정 시기, 법정 기일
세입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세입자 보증금이 4억, 5억, 6억짜리 하나만 있어도 그 돈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지 추가 부담 안 하고 부담 없이 내가 납부할 돈만 법원에 내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온다. 그거에 대한 분기점입니다. 이 교부 국세 지방세 법정 기일은. 그래서 항상 하나하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성북구 평균 낙찰가율이 이 작년 2023년부터 기록이 된 건데 작은 거는 64%에 낙찰된 경우도 있고 80%, 82% 이렇습니다. 65%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감정 시점이 이것도 2023년 작년 초입니다. 그럼 감정가는 좀 여유롭게 이 소유자 채무자가 봐도 내 집 평가한 금액이 너무 박하게 해서 내가 이 경매 들어가서 빚도 제대로 못 갚게 감정가 산출했다. 감정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가 들어오는 걸 상당히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평가하는 게 그 흐름입니다. 58억이 여유있게 평가했다고 치고, 자, 땅이 한 200평 됩니다. 땅이 200평. 지난번에 2회 유찰됐을 때 가격이 37억 4천이었고,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는 가격에 제가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하자, 사실적인 하자, 입지여건 다 거쳐왔고 해서 주관적인로 도출되는 결론은 추천 입찰가입니다. 땅 200평 곱하기 서울 땅값 2천만 원, 성북동, 더군다나 성북동 주택지로서 나무랄 데 없는 주택의 그냥 건물, 아까 건물 상태 좋았습니다. 아주 드라마 촬영해도 될 정도로. 그것도 다 제끼고 평당 2천만 원 잡고 2천만 원 넘은 이제 오래됐습니다. 서울 단독주택을 질만한 제대로 된 그 토지 가격이 200평이면 40억 잡고 좀 현재 경기 상태나 또 한 번 더 유찰됐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38억 지난번 유찰된 가격보다 조금 더 쓰는 거를 일반적인 패턴으로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지역 같으면은 그거 따르지 말고 37억 미만으로 씁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한 주관적인 추천 입찰가는 38억에 500이나 38억 500, 700 많으니까 이 심리적인 경매 최고가 신고 기재 요령입니다. 제가 한 3, 40년 겪은 1600만 원은 더 붙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추천 입찰가까지 마쳤습니다. 영상 긴 영상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 추천 물건에 정성 다하고 성심성 다해서 작성하는 정경사TV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